사실은 제가 비행금지 구역을 네. 침범한 가능성이 있다 했더니 국방부에서 가능 반응을 한 거죠. 이적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대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는 정치 공작, 음모 공작이죠. 이것은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네. 제가 TF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보니까 2년 전하고 팩트는 그대로인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결과가 바뀌게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왜 어떻게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바뀌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안보실장, 네.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다 기소시켜 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네. TF를 구성해서 조사해 봤더니까 2년 후에 뒤집힌 것이 현 윤석열 대통령 안보실과 네. 그 국방부, 네. 해경청, 네. 이 해양경찰이 네.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그 같이 여론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거의 확인이 돼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때도 당정대가 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바꾼 거 아닌가라는 걸 의심을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주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 예. 음모 정치, 예. 공작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줬죠. 네트워크가 딱 형성돼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당사자를 잘못 골란 거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그 사성장군 출신이고 네. 또 국방위의 간사를 네. 건드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네. 본회의에서도 네. 설명하고 의총에서도 하고 각 방송사마다 네.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는 네. 그 국민들이 다 내 말이 맞아요. 맞다. 예, 맞아요. 저기 엉터리 주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한간에 구글 맵 들여다봐 네. 다 나와 다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그 이재명 대표의 네. 검찰에서 소환 이런 문제도 네. 다 이런 음모, 공작 정치의 한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저를 보면 금방 이해가잖아요. 네. 그 과거에 참 잘 썼던 수법인데 네. 그렇잖아요. 예. 요즘에 뭐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죠.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주 네. 했던 거를 예. 그대로 이제 카피해갖고 정권 유지에 쓰는 것 같은데. 아 참 그 신원식 의원인가 그분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했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고, 네. 그다음 우리 당 차원에 당도 또 우리 당을 또 모욕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고소 고발을 현재 검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딱 당했을 때 네.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고 예. 조금 지나니까 대단히 분노스러워요. 당연하시죠. 왜냐하면 39년의 저희 군 생활이 부정당하고. 부정당하고 모든 것에 청춘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쳤는데 부정당하는 네. 것이 너무 분노스럽고 네. 조금 더 있으니까 전투 의지가 살아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이 네. 나 같은 사람도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도 이렇게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옛날에 운동권에 계시는 예. 분이나 민주운동 하시던 분이나 또는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비판했던 분들이 네.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한 일이 많았겠구나.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변호인이라든가 네. 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네. 공작 영화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국가는 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로 이어지면서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을 막아서 국민들이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막 전투 의지가 불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공격력을 발휘해서 글쎄 하고 저도 있죠. TV 예. 봤는데 아주 그냥 그 얼굴이 달아오르셨더라고 완전히. 네, 예. 그 국회가 열리면은 본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지금 막고 있죠. 또 국민의힘에서 하지 말라고 이게 네, 보안 지금 사항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 당에서는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네.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막 싫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사실은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결심해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오케이 하면 갈 수 있는데 안 아마 합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선책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어요. 원래는 국방위가 열리고 운영위가 열려야 되는데 네네네. 두 개 다 열는 걸 또 저쪽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예. 그럼 국방이라도 여는데 확대된 국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라든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을 오게 해서 국방위에 같이 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방위만 열어서는 지금 파악할 건 다 했어요 이미. 그래요? 국방위는 국방위 전체 회의를 한번 했었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수방사 가서 작전의 문제도 봤거든요. 이번 문제는 세 가지 실패거든요. 예.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 관리 실패. 작전 실패는 국방에서 다룰 수 있지만은 경호 실패는 경호처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위기 관리 실패는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정부 부처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위만 열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그 경호 실패, 위기 관리 실패까지 물으려면은 많은 확대된 회의를 해야만이 점검을 할 수 있어서 그 차선에 대해서라도 지금 토의 중에 있어요. 본회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찰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원내대표한테 네. 국방위만 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지. 경호처장부터 해서 다 불러서 한다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의를 해놓고 아마 오늘쯤 확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이렇게 자꾸만 감추고 은폐하고 또 이것을 공개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또 이제 김병주 의원님도 만나서 예를 들면 서로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하고 한다. 이러면 국가 안보가 계속 골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 그게 걱정돼요. 예. 지금 현재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 상황을 보니까 더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실 국방부의 안일함이 더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뚫릴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거지.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 너무나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마치 현행 작전의 실패인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밖에서 찾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남 탓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후속 조치가 예를 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또는 국방부가 더 큰 위기, 안보 위기를 자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진기도 대고 문답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안 되면 MRI로 찍고 아니면 과거 사례도 보고 또 아니면 여러 전문의들 모여서 토의하거든요. 만약 위가 아픈데 폐가 아프라고 진단하면은 처방을 해도 병이 악화되잖아요. 이번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꼭 그래요. 진단을 제대로 안 하고 환자가 갔는데 진단할 생각은 아니고 이 환자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어릴 때 운동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현재 빨리 진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처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방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가 배가 산으로 가는 처방이에요. 뭐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 무인 스텔스 드론을 만들겠다. 지금 사실은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눕힌 것은 방패가 안 된 것이지 창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방패는 레이더,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빨리 촘촘하게 하고 그 레이더 소형 무인기를 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기라든가 지대공 하기를 보강하는 건데 마치 우리 드론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이. 우리 드론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드론은 현재는
창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창이에요. 네.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네. 북한을 공격하는 형태고 우리 드론은 진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오. 이미 20년 전에 드론 부대가 창설이 됐고 네. 지금은 수백 개의 드론 부대들이 있고 공군도 드론들이 있어요. 공군의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크라는 드론 네. 같은 경우는 예. 무인기는 대단합니다. 그것은 일반 전투기나 일반 정찰기보다 훨씬 더 우수한 네. 북한 전 지역을 볼 수가 윤석열은 있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 나오는 거죠. 폐가 아픈데 네. 그 예를 들면 위를 자른다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네. 그것이 더 큰 안보 위기라고 저는 보고 윤장 있습니다. 의원님, 그 이제 그 항저까지 다 이렇게 구글맵이라든가 의원님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신 건데 이 비행 경로를 봤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한강을 들어와서 저기 네, 꺾었죠. 한강 하구원에서 네, 일산 꺾었어요. 쪽 그 도로 있잖아요. 통일로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종로, 네. 그 동대문구, 강진구 네. 일대를 이렇게 휘저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산과 연해서 그래서 남산까지는 사실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지상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 용산 네. 대통령가도 있고 한남동 간제에도 예, 울타리가 예. 2중 3중으로 예, 돼 있습니다. 예. 하늘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것이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게 뚫려버린 거군요. 예. 그것이 반경 3.7km 반경으로 해서 거기에는 어떤 허락되지 않는 비행 물체는 다 바로 격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행 금지 구역은 좀 크게 잡아요. 네. 2001년 9.11 네. 테러 미국에서 일어난 예. 그때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반응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청와대에 있을 때는 8km, 반경 8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정했어요. 이번에 줄인 것이 3.7km인데 3.7km 들어와서 금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민항기가 테러 세력들이 탈취해서 네. 민항로에서 하면은 네. 한 30초면 들어박을 수 있잖아요. 3.7km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3.7km는 한 10초만 들어올 겁니다.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한 100에서 250km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3.7km 들었다면 1분 내에 가거든요. 그럼 어하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네.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건 완전한 그 경호 실패죠. 이 지상의 울타리에 대통령실 울타리나 한남동 간제 울타리에 간첩이 들어와서 한참 배회하다 간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 네. 거기가 뚫린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를 못 찍어갔을까요? 김정은이가 당연히 찍어 갔겠죠. 쳐다보고 있겠어요. 네. 국정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거 당연히 찍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봐야 돼요. 12월 19일 날 북한에서 그 중거리 미사일을 쌓아 올리면서 네. 그때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다고 하면서 네. 인공위성에 찍은 사진을 서울 사진을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너무 조악하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조악하냐 하고 우리가 예. 얘기했더니 네.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했거든요. 야, 실험용 인공위성에서 왜 세부적인 사진을 찍냐 하고 22일 날 우리가 국토위성에서 북한 김일성 강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어요. 우리는 이만큼 이렇다. 사실 이건 너무 대응이 좀 그렇지. 치졸하죠. 그렇지. 22일 날 네. 그걸 하니까 예. 북한에서 대단히 또 격양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일 후에 26일 날 무인기를 침투시킨 겁니다. 그럼 일련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김여정이가 그때 노발 대발하니까 군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만회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취약점이 뭘까? 우리 2천만 원짜리 그 무인기로도 한번 해짓고 가서 찍고 그걸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은 그런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대통령실이 뭡니까? 네. 대통령실 부근을 찍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유미한 정보는 획득하지 못했을. 네. 이미 서울 지역에 어떻게 뚫히고 이런 취약점을 다른 것이 유미한 거죠. 북한으로서는. 네.
경호처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경호처가 제가 보기엔 제일 심각한 거 네, 같은데 네. 그 경호처장이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그걸 뭐 또 하는 얘기가 네. 대통령 경호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 경호구역은 지상에 하는 겁니다. 아. 공중에는 경호구역이 3.7km 그대로예요. 마치 경호구역이라 지상에서는 경호법 네. 2조 2항인가 보면 경호구역은 네. 경호구역이 경호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경호구역이다 한다. 그것도 모르는 경호처장이 아직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아. 경호구역은 침범 안 했다 뭐 이런 거니까 호도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군요. 네, 네. 아. 공중에는 경호구역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별도 항목이 없고 이건 지상에 쓰이는 거고 그 공중에서 경호원들이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대기합니까? 아니잖아요. 3.7km는 그냥 울타리고 마지노선인데 근데 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의 최고 군 통수권자가 살고 있고 집무실 공간이 네. 뚫린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아, 그럼요.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 도대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네.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게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패한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걸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실 대통령 사과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 당연하죠. 대통령 네. 사과해야죠. 근데 이런 일을 안 하고 그거를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의원님을 뭐 이상하게 몰아버리고 네.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네. 이거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걱정되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무능을 다른 데로 방향을 해서 야당을 간첩을 몰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서 물타기 하는 네. 또 그것도 정치 공작을 해서 네. 억울하게 이렇게 만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본질은 대한민국 영공이 뚫혔고 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뚫혔기 네. 때문에 그걸 그게 심각한 문제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거를 저를 간첩으로 모니까 여야가 싸우는 정쟁으로 가버렸잖아요. 정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본질은 흐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뭐 하냐 우리가 불안한데 여야는 왜 싸우냐 아직도 정쟁으로 가면서 물타기가 돼버린 거죠. 고도의 수법이구만. 네, 예, 그렇죠. 실제 지금 본질은 네. 대한민국이 영공이 뚫혔다는 것, 서울이 뚫혔다는 것, 그걸 어떻게 실제 제가 비행계정 밑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인지 추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돼요? 500만 명입니다. 무인기가 이번에 정찰만 하고 갔으니 다행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자폭 무인기가 와서 자폭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수류탄 같은 소형 폭탄을 실어서 테러를 했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무기를 만약에 떨어뜨리고 했다면은 엄청난 또 상상 못할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뭐 마치 뭐 대통령의 경호구역은 안 뚫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는 문제 없다. 국민의 아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인데 네. 본질을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꾸 이걸 딴 데로 틀어서 정쟁처럼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안보의 정쟁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거가 싫어서 네. 최초에 국방부에서 제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김병주 의원은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 유감이다 하다가 더 나가서 이적행위다라고 네. 저걸 이렇게 하고 있다. 아이 군 출신은 저로서 제일 듣기 싫고 제일 그것이 이적행위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거 괜히 내가 또 이거를 가지고 문제시하면은 정쟁이 정쟁으로 되니까. 가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네네. 억울하고 분노스럽지만 참았는데 나중에 침범됐잖아요. 확인이 됐으면 확인이 됐어. 본인 김병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또 국민께 사과하고 보완하겠다 해야 되는데 대래 진짜 적반하장격으로 야 우리는 몰랐는데 뚫힌데 어떻게 김병주 의원은 미리 한 거야? 이거 혹시 북으로부터 정보 받은 거 아니야? 해서 이렇게 포화를 터뜨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